예, 지금 오늘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7개 투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광역기초단체장, 도지사, 그리고 광역기초의원, 그리고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해서 7장의 도장을 찍어야 되고 12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이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8개를 찍어야 될 겁니다. 지금 오후 2시 현재 사전투표까지 포함을 해서 46.8%라고 합니다. 자,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는데 4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투표할까? 일반적으로 오후에 오전보다 많이 했는데요. 사전투표가 적용되면서부터는 이 사전에 투표한 사람이 많아서 오후에 오전보다 더 많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4%씩 늘어났는데 오후에 한 3% 정도씩 4시간 늘어난다 보면 12%를 더 얹으면 58% 정도 안팎인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58%보다 조금 떨어지거나 그 선에서 이렇게 종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60%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투표율이 이 대선과 지난번 지방선거 사이에 될 거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2014년에 56.8%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할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도 있고 또 6월 10일 어제 있었던 미북 회담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거대한 한반도의 변화가 있는 양 사실 정치를 깊게 고민하거나 고심하는 사람 외에는 이런 언론 보도에 혹해서 어제 밤에 늦게까지 김정은이가 북한에 가니 안 가니도 싱가포르에서 중간에 중계를 하는 가짜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다수가 트럼프의 지금 미북 협상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언론들은 그걸 다수가 잘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이긴 부분을 잘 됐다고 하면 지금 한국은 정부와 언론이 나서서 김정은 편에 서서 김정은 마음대로 끌고 간 이 협상을 잘 됐다. 그건 똑같죠. 4.27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잘 됐다라고 설파하고 그 중국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비판하다가요. 그때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한 번 더 재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방송을 듣는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헛소리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몇 달 안에, 석 달쯤 안에 이 미북 협상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터져 나오면서 온갖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폭로되면서 미북 간에 지금 이 협상 국면이 깨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또 이 현상을 바라볼 겁니까? 저보고 니는 맨날 그래 점쟁이처럼 이야기하는. 제가 점쟁이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당했다. 저 트럼프 저러면 안 된다고 비판할 때 다 욕을 하지 않았어요. 당했잖아요. 그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북 회담을 가지고 한국의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애초에 날짜가 6월 12일로 잡힌 것도 저는 김정은과 중국의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이 저렇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이런저런 부분에서 주고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유 없이 그냥 북바라기가 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5.16 판문점 2차 남북회동이나 6.12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북 회담 결과 발표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찬양도 있으면서 이것이 활발하게 토론이 되면서 국민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한마디로 근거 자료들을 공정하게 던져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라 트럼프 말 한마디로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멀지 않아 철수하겠구나. 한미동맹이 이제는 해체 단계에 가는 거 아닌가? 한국 정권이나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자면서 북한에 유리한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북 회담을 세계에서 제일 잘했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한국인 입장에서 트럼프가 오죽하면 씁쓸하게 싱가포르에서 자기도 사람인데 당했는가 안 당했는가 생각이 있지요. 어제 기자회견을 1시간 이상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점점 불안해지는 부분들을 미국 가면 이게 얼마나 나를 공격을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엄격결에 북한한테 말렸지만은 그런 두려움으로 오히려 자기가 이겼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게임에서는 깨지고는 기자회견에서는 자기가 이겼다고 구차하게 한마디로 매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죠. 문재인한테. 칭찬받을 때는 세계에서 문재인밖에 없을 거예요. 아베한테 전화해보세요. 아베가 잘했다 할 건가. 그래서 둘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논다 싶었어요. 내일 한국에 폼페이오가 들어온대요. 와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저질러 놓은 거 한 배를 탔다는 거죠.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이가 한 배를 탔다. 그래서 이제 죽으나 사나 깨질 때까지는 갈 수밖에 없고 특히 폼페이오는 이제는 트럼프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폼페이오한테 머지않아 다 뒤집어 세우고 자기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설거머니 볼턴 선을 들어주면서 트럼프가 나중에 혹이라도 도망갈 출구를 잡아놓기 위해서 볼턴을 싱가포르로 데리고 갔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볼턴이 트럼프한테 나중에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폼페이오는 여기서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폼페이오는 한국에 와서 입을 열심히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사기꾼은요,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더 빌려줍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완전히 큰 사기를 쳐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미국의 폼페이오나 트럼프가 거기 걸려든 꼴이 됐는데요. 지금 한국에 벌어지는 양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 조사를 해보면, 미북 회담 여론조사를 해보면 잘했다 하는 것이 또 7, 80% 나올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언론이 저짓을 해대고 국민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선거 전날 밤까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가 몇 시에 떠납니다까지 중계를 하면서 밤새도록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오늘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겠죠. 자, 제가 웃기는 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이 있기 전에, 아직 있은 뒤에 여론조사는 안 나왔어요. 일본의 한 비영리 단체가 미국 메릴랜드 대학하고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미국 사람 중에 결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응답이 1.8%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낮지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 줄 압니까? 한국 언론이. 미국인의 응답은 21.8%에 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긍정적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6.2%밖에 안 된다. 근데 반면에 비핵화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라는 사람이 일본인의 52.2%, 미국인의 35.9%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중에서 성과가 나올 거라 생각한 사람보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1.5배가 많았는데 어떻게 성과가 좋을 거라는 것을 21.8%나 달했다고 한국이 이렇게 보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하나 보더라도 한마디로 한국 국민들의 지금 시각은 완전히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식으로 이렇게 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틀 전에 미북 회담이 트럼프가 승리한 채로 끝날 거라고 예측될 때 한 교수가 미북 회담 합의 성공, 실패 판별 기준 6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NPT나 IAEA 적각 복귀 명문화됐나? 안 됐지요. 핵무기, 핵물질을 빠른 기일 내에 신고가 명시됐나? 안 됐지요. 합의문에 CVID 명시됐나? 안 됐지요. 비핵화 완료 시기 타임라인 명시됐나? 안 됐지요. 평화협정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CVID 이후 논의되도록 합의됐나? 안 됐지요. 오히려 훈련을 안 하고 철수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합의 불이행 시 제재 재개 조항 들어갔나? 안 됐지요. 6개 중에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마 이걸 발표한 교수는 일이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낮출 걸 괜히 잘 될 줄 알고 이랬네 생각을 할지 모를 거예요. 이 미북 회담은 명백하게 실패한 회담이고 한국의 안보에는 치명타고 이대로 가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이스라엘처럼 그냥 인정해주는 효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담을 냉전을 해체한 세계적인 대사건이라고 하면서 곧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그 못 넣어서 대통령이란 자가 안달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데 대해서도 환영을 밝히고 그리고 중단하자고 했던 사람들이니 환영을 밝히는 게 당연하죠. 주한미군 철수라는 언급이 들어갔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항의도 안 합니다. 일본이 납북자는 해결한다 하는 말을 김정은이한테 말했다라는 트럼프 말은 있었지만은 한국인 납북자나 국군 포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었는데 그거 왜 말 안 했냐고 말도 안 합니다. 해달라고 말도 안 했으니 안 했다고 말도 못하죠. 이게 지금 이 정권인데 이 정권을 보고 분노하지 않고 정권의 말에 다수의 국민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국민들, 이런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이 사람들요, 1년 안에 이 정권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종북 빨갱이 정권이라고 돌았을 겁니다. 대다수가요. 바닥부터 빨갛고 빨간 데서 종북 주사로 좌파로 먹고 살아야 될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빼놓고는 다 돌아서서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을 던질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 미북 회담요, 제가 볼 때 9월 전에 깨집니다. 깨지고요, 다시 이제 티격태격 시끄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때 이 정권이 진전시켜 놨던 부분이 되돌아올 수 없게 돼버릴 거예요. 요즘 제가 어떤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분하고 통화를 할 때마다 소리가 안 들리고 통화를 하다가 소리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잡음이 일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보고 기자라는 사람들 중에 괜히 보도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뉴스 브리핑 봐라고 하고 나는 대답할 수 없다고 제가 상대를 안 합니다. 온 사방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권에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날을 세우고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빵빼라고 해서 지금 그것도 좀 큰 고심이라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미북 회담이 삐끄러지고 이 정권은 가을에 지금 주 52시간 실시까지 이번 달부터 되는 부분이 낳는 후유증까지 보태지고 경기 악화가 심화되고 트럼프는 아마 미북 회담이 삐끄러지면 그 화풀이를 한국에 대고 다 할 거라고 봅니다. 책임 전가를 할 거예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전부 서서히 돌아서면서 도대체 이 정권이 뭘 했지라고 비판에 가세할 겁니다. 이번 지자체 선거요, 전체적으로 여권이 이기겠죠. 그런데 그 이겼다라는 부분이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 과반수 범여권으로 하면 이번에 보궐선거 12개 중에 상당수를 이겨서 그것도 채우겠지요.
그렇게 한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열린 우리당의 사태에서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권에 오래 한 여우 같은 사람들은 안 났습니다. 왜 안 나서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과거 노 정권 때, DJ 정권 때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이럴 때 나서서 설치다가 나중에 세상이 뒤집어지면 간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요, 여권 내부에 자기들끼리 다음 정권은 무조건 잡으니까 여권에 주자만 된다 해서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여권에 가까운 정치 빠꾸미들은, 기술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정권은 분열로 큰 문제가 나중에 생길 거라고 걱정을 태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칼을 들고 들이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용기 있는 여권의 반발 세력들이 터져 나올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힘을 가지고 누르고 겁을 주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요. 자, 이럴 때는요, 신념을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독일이 전 유럽을 점령하고 세상을 휘저을 때 처칠과 영국의 서민들은 이 악도 언젠가는 꺼져 갈 것이다 라는 신념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시기에는 신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세상이 바뀌는데요, 꼭 다수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신념 있는 사람이 소수로 똘똘 뭉쳐 있으면 신념 없는 다수를 이기는 것이 역사상으로 한국에서도 많았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주사 종북이 한국에 몇 명 됩니까? 소수인데 이들이 잘못된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종북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으로 이들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완전히 한국도 쪼다 만들고 미국도 쪼다 만들면서 김정은이 위대한 것 같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기꾼이 삼류들하고 놀 때는 실력을 보이지만요, 정통파를 만나면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부하내동하지 말고 신념 없이 흔들리지 말고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이 정권이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 경제 문제, 미북 관계의 파탄 문제, 더 나아가서 여권 내부의 분열 문제, 또 이들이 어질러 놓은 수많은 똥들을 어떻게 다 치울 겁니까? 결국은 머지않아서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지지율이 빠지고,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질 겁니다. 왜? 이미 쇼를 다 봤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쇼가 남아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제 기껏 재벌이나 패고 이제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패서 자극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꼬시래기 살 갉아먹는데 불과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광기의 시대에 자신이 양심적인 인물이거나 도덕적인 인물이거나 지성적이거나 지식인이거나 이렇다고 생각한다면요, 지식인, 지성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즘 보면 대한민국에 지성이고 지식이고 많이 배우고 상류층이고 오피니언 리더 전부 개새끼들입니다.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서민들이 양심을 지키면요, 그게 지식인이고 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요, 흔들리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요, 신념을 가지고 이들은 곰 망한다고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추스리기 바랍니다. 절대 망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